집단대출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중도금은 물론이고 잔금도 안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왜 집단대출을 막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집단대출 규제를 자꾸 정부에서 한다고 여론을 몰고 가는데 정부에선 집단대출 규제를 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집단대출 규제는 은행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행권에서 왜 시작하게 됐느냐? 바젤3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젤2 같은 경우는 현재 손실 대비를 생각한다면 바젤3 같은 경우는 미래 손실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에 손실 날 것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집값이 10억이고 그래서 8억 빌려줘도 상관없어. 떨어지든 말든 지금 10억이니까. 이런 거에서 집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냐.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대비로 생각했을 때 8% 대비를 한다 그러면 100억 정도 빌려줬다. 그러면 8억 정도만 대비하면 되는데 요 100억에 미래 손실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금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고 예금을 늘리는 거죠. 이게 바젤3는 이미 도입이 됐었어야 하는데 뭐 때문에 밀린 거예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있지만 핵심은 코로나 때문에 밀렸죠. 최근에. 그러니까 DSR 규제도 인제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 때문에 밀렸으니까 은행권에서는 당연히 대출을 억제하는데 억제할 것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억제할 것이 밀리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자들한테 대출을 해줬다. 처음에. 해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해줬더라.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바젤3는 이미 도입됐어야 되는 거고 앞에서 막 별 시덥다는 이유로 빌려간 사람들 생계자금 말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대출이 막혔다. 왜? 은행에서 빌려줄 돈이 요거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5대 은행에서 올해 3조밖에 안 남았대요. 많아야 11조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 쪽에서는 2조밖에 안 남았대요. 돈이 없어요. 은행 쪽에서 한도가 그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뭐부터? 집단대출부터. 왜 집단대출부터 막아요? 첫 번째, 집단대출은 돈을 엄청 많이 빌려간다. 왜?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두 번째,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신용대출은 이자를 막 4% 5%씩 주는데 2, 3%대밖에 안 준다. 그렇다면 은행 입장에서 한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너는 앞으로 100억밖에 못 빌려줘. 그런데 4%씩 주고 빌리겠다는 사람이 수요가 한 200억이 되고 3%씩 주고 빌리겠다는 사람이 한 수요가 800억이 돼요. 그러면은 이 100억을 그냥 2% 3%도 빌려주고 4% 5%도 빌려주고 이러면 수익이 줄죠. 그러니까 비싼 쪽으로 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부터 막는 거다? 집단대출. 이거는 다 주담대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국민청원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보통 11년 만에 입주하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 사례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은행에 돈이 없어요. 이거를 국민청원 넣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은행이 망하든 말든 대출을 풀어줘라 라고 말하는 순간 리먼 브라더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입주 예정자들 날벼락이라고 하고 있죠. 핵심이 뭐냐? 자, 집단대출을 차라리 안 내주는 게 나았다. 왜? 한도 끝나고 다음에 한도 찰 때 빌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축소한다고 그랬어요? KB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 KB 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금액. 지금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최저 금액이죠. 이렇게 갈 것이다. 거기다가 대출 가능액은 분양가 5억, 시세 10억이면 최대 2억. 2억이 줄죠? 분양가 7억, 시세 14억이면 2억 8천이 준다. 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청약 경쟁률이 왜 미쳤느냐? 자, 5억짜리 집이 분양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출이 40% 나온다. 생각을 하면은 3억 정도는 보유를 하고 2억 정도를 대출을 받을 생각을 해서 분양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 5억짜리 집을 분양을 받는데 내 돈 없어도 들어가요. 일단 분양부터 받고 봐. 그래서 얘가 입주할 때는 지금 집값 계속 오르는데 한 10억까지 오르지 않겠냐? 그러면 한 40% 대출 받으면 4억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한 1억 정도 모으면 되지 않겠냐? 그 1억 가지고 5억짜리 집을 분양을 받아서 10억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로또 분양이니 뭐니 하는 것들 왜 다 그렇게 들어가요? 잔금 때 기본 마진이 이만큼 되니까 주변에 한 12, 3억씩 하는데 요거는 한 분양가 한 7억밖에 안 하네? 그러면은 내가 들어갈 때 한 12, 13억 하겠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출 받으면 되겠네? 그런 생각하고 들어간다니까요, 요즘에.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미친 듯이 높은 거다. 분양가 주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데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니까 나 들어갈 땐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돼. 하다못해 주변 12, 13억이니까 대출 안 나온다. 전세 놓으면 되잖아. 내가 7억에 분양 받더라도 전세는 9억 이상 나올 거야. 그럼 내가 이 2억 가지고 투자해야지.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도구나 카우나 다 지금 분양 받는 거예요. 현금 부자는 무슨 얼어 죽을 현금 부자야.
중도금 5, 6회차 안 내고 내더라도 전세 내가지고 한 2, 3억 확보하면 그거 내고 나서 내가 투자할 돈이 더 생기는 건데 집도 하나 생기고 투자할 돈도 생기고 이거 나중에 팔면은 대박이네?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저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세 못 구하면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예 실거주 요건까지 붙어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도구나 카우나 분양 받겠어요? 계획적으로 분양받는 진짜 실수요자들만 분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경쟁률 박살날 수밖에 없다. 저게 그냥 대출 한도 막히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분양가 대비 대출을 마구 내줬던 것에 대해서 폐해가 생겼으니까. 국민은행이 국영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이 아니죠. 은행도 자기 돈을 생각한다. 은행은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윤이죠. 이윤이 제일 중요한데 돈을 왜 안 빌려줄까요?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국제협약이 있죠? 바젤3를 지금에서야 들어간다고 치지만 그거 안 맞추면 뭐가 떨어져요? 신용도가 떨어져요. 신용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돈을 안 빌려주고 예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자기 자본을 확보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대출 더 줄여야 되고 그래도 신용도 떨어지고 악순환이 도니까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를 줄인 거다. 지금 뭐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안 하면은 뭐 엄청난 불이익이 있어요? 그쪽이 더 이득이 되면 해요. 이득이 되면 하는데 이득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회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대출 억제 안 하다가 이제서야 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8월에 금리 인상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안 하고 왜 대출한도 이만큼 있으면 알아서 나눠서 빌려줬으면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될 거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되면 물론 대출 내주는 대비 수익성은 올라가지만 대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돈 빌려주지 않는다. 이게 답이죠. 공공분양도 보금자리론도 막히고 있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면 요거는 둬야 되는 게 물론 저거 막혀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더 위험해지는 건 맞는데 저건 잘못됐다. 차라리 은행권을 더 일찍부터 쪼였어야 된다. 금리 인상 더 빨리 들어가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산 1억이야. 그런데 입주하려면 3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2억을 대출 받기로 했는데 자산을 1억 이하인데 2억 대출 안 내주고 3억 전세에 들어가라. 이런 건 망하는 거죠. 요거는 진짜 실수요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은행에서 안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 대신에 다른 쪽을 더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 공공분양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저런 부분은 조금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요게 핵심이죠. 분양가 4억인데 2억을 어디서 구하나요? 자, 왜? 대출 금액이 3억 6천에서 1억 6천으로 줄었다니까. 분양가 4억짜리인데 3억 6천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려는 신보 자체가 날로 먹으려는 신보 아니에요? 그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어디가 타격을 입는데요? 동탄, 수원. 앞으로 잔금 들어온 단지들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 하니까 옵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분양가 어떻게든 높여본다. 그런 거 하는데 옵션 비용은 분양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거 넣어가지고 높이 올린 분양가 역시도 대출에서 제외하게 된다. 그렇다면 꼼수를 쓰는 건설사들 꼼수를 쓰면 쓸수록 분양하기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라 그래요? 4억 로또에 13만 명 청약.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진 분양 단지인데 높게 나타났다는 거 자체가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가 많은 게 아니다. 뭐 한 거예요? 나중에 일단은 1, 2, 3, 4회차까지 내고 여기까지 내면은 일단은 뭐 대출을 때려받건 어떻게 하건 하고 5, 6회차는 이자 내고 2번 정도는 안 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자 때려받고 5억짜리 분양 받으면은 한 7억짜리 대출 내줘가지고 적어도 10억까지 오를 테니까 5억 분양 받으면은 한 7억 정도 내주고서 요거 이자 다 하더라도 1억 한 3, 4천 남을 테니까 요거 가지고 투자해야지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이 받은 거다. 왜 중도금 대출 불가해도 청약시장 뜨겁게요? 나중에 잔금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4억 로또라고 하면 이게 5억짜리라고 하면 9억이죠. 그런데 더 오른다 하니까 10억, 11억 가겠지. 그러면 전세가 이만큼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자극하고 있는 거다. 분양시장부터. 그러니까 도구나 카우나 분양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청약경쟁률 아작난다. 왜? 잔금 대출이 저거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진짜 여력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저거 한 번 바꾸면 다시 안 바꿀 거예요. 왜? 위험 수위이기 때문에 많이 빌려줬다가 빼는 건데. 어디까지 들어간대요? 이제 연쇄 규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딴 대출 규제 해가지고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대출, 중도금, 잔금대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내년엔 4%로 관리한대요. 올해 6%인데 지금 같은 대출 추세면 내년 언제 막힌다는 소리예요? 이미 6월이면 막힌다.
그러면은 내년에 증가세를 올해 절반으로 줄이거나 상반기에만 대출받고 끝나든가 이런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유동성 계속 안 나온다. 집값 뭐 때문에 올랐어요? 오로지 유동성 때문에 올랐죠. 유동성을 풀었어요. 유동성을 풀어서 쭉 올랐죠. 쭉 올라가지고 그 심리가 꺾이기 전에 막아도 버티다가 언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18년 11월에. 왜? 그때 뭐가 터졌으니까. 9.13 대책에다가 금리 인상까지 동시에 하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 대출 맞고 금리 인상까지 하니까 유동성이 완전히 막혀버려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왜 다시 올랐어요?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 계속 줄어드니까 도구나 카우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 유동성이 쭉 늘었죠. 그래서 올라갔던 거다. 근데 지금 대출 계속 막고 있어요. 막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거 다 호가로 버티고 있는 거다. 왜 하락거래 비중 늘어나고 있는데 이야기 안 하냐? 보면 답 나오는 거죠. 결론. 자, 이번에 KB에서 낮은 가격이라지만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보통은 가장 낮죠? 시세에서 분양가로 바뀌었다. 이게 핵심이다. 물론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진다. 그럼 분양가로 받는 게 좋지 않아요?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근데 분양가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 요거 큰 프레임이 바뀐 거죠. 이렇게 프레임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면은 분양시장이 지금처럼 잔금만 믿고 미친 분양시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전세 내주겠다 이런 생각이면 모를까. 그런데 전세도 안 되는 거, 실거주 요건이 붙은 그런 분양단지들 보면은 청약경쟁률 이제부터 박살날 것이다. 잘 보시면 답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